안녕하세요. 특공영어학원 김대현 원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학원이 앞에 보니까 초6 전문이라고 적혀 있던데 왜 초등학교 6학년 문법 수업을 하시는 건가요? 한 15년, 20년 정도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문법을 배우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 그리고 내신에 있어서는 좋은 시기가 없더라고요. 중학생이 되면 내신 준비 애들도 급급해지고 진도에 차질도 생기고 하니까 차라리 6학년 때 내신이 없는 1년 반 내지는 2년 중학교 가기 전까지가 영어 문법 배우기도 가장 좋고 아이들 이해도나 충분히 문법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왜 하필 초등학교 6학년이 문법에 또 적기일까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보면은 한국어, 그러니까 모국어가 어느 정도 잡혀가는 시기이고 폭발적으로 좀 확장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국어가 어느 정도에서 다 잡혀있기 때문에 외국어를 받아들인 데는 6학년 시기가 되면은 이제 12세가 넘어가면 언어학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습득하는 시기가 이제 점점 끝나고 받아들이는 시기가 아니라 학습으로 연결해도 충분히 영어를 배우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러니까 습득보다는 학습의 시기가 이제 된다. 12세 심사합세를 언어학에서는 그렇게 기준을 두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중학교에 들어가서 배우게 되면은 내신 준비를 하다 보면 1년 동안 4개월의 과정이 이제 빠져버려요. 그럼 정규 수업을 좀 연속성 있게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신 준비하다 보면은 땜빵질 수업이 이제 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전체를 만족할 수 있는 시기, 6학년이 가장 중등 전체 과정도 끝낼 수 있고 아이들 언어적으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아마 6학년 때 제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8개월이라는 구체적인 기간을 설정하셨잖아요. 네.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학원을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면서 호흡을 하다 보면 짧게는 1년이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은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좀 익숙하다 보면은 조금 느슨해지는 양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타이트하고 아이들하고 긴장감 있는 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마 18개월, 2년을 넘지 않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고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학원도 그렇게 선생님과의 관계가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18개월을 잡은 건 중학교 1, 2, 3학년 문법을 배우는데 보통 이제 3권이 들어가 있어요. 개념서들이. 한 권을 끝내는데 보통 학원에서는 짧게는 뭐 4개월에 끝내는 학원도 있지만 저는 한 6개월, 길게는 7개월, 8개월까지도 이제 끌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가장 합리적인 시기, 그러니까 그 3권을 끝내는 것,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 18개월이 딱 나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6학년 끝나면은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딱 요 시점, 그럼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기가 되면 또 내신 준비가 들어가게 되고 하니까 내신 기간 들어가기 전까지 가장 좋은 시기다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수 있게 될까요? 다들 그러죠. 무슨 문법을 이렇게 1년, 2년씩 하냐, 한번 하고 또 돌리고 하면 되는데 중학교 3학년 문법을까지 끝낸다는 거는 문법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끝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중학교 3학년 문법 끝내면 고등학교 가서 또 고등학교 문법을 또 해야 되고 나중에 토익 하면 또 토익 문법을 또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줄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제대로 배워놓으면은 그 문법이 그 문법이거든 사실은. 근데 이제 다들 또 새로운 것들이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이게 지나면 이게 다가 아니겠지, 뭐가 더 있겠지, 또 의심하고 배우는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8개월 이 끝나면 저는 중학교 문법만 끝내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구문 독해,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충분히 이제 치고 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거. 물론 중학교 내신 과정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결국은 고등 구문 독해를 하기 위한 정확한 구문과 해석,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풀 수 있는 그 초석? 기초를 마련하는 게 가장 제가 목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도움도 되는 걸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 아직은 좀 어린 편이잖아요. 맞습니다. 문법이 좀 딱딱하고 지루할 것 같은데 포기하지는 않나요? 사실 어머님들이 처음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에 어학원에서 이제 파닉스를 배우면서 7살 요 시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애들이 빠른 애들은 영유를 더 일찍 시작하지만 근데 거기에서 재미있는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들과 함께 액티비티 하면서 펀 영어, 재미로 배우고 뭐 습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근데 이제 빠른 어머님들은 딱 5학년, 6학년 되기 전에 빨리 이제 내신으로 전환하고 한국 입시에 맞는, 국내 입시에 맞는 방향으로 아마 빨리 전환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좀 사실 현명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이들은 6학년 때 오든 4학년 때 와든 어떤 선생님이 그 아이를 끌고 가느냐, 동기
동기부여도 주고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그 많은 메시지를 주게 되면 충분히 합니다. 아이들이 학습 역량이나 견딜 수 있는 힘은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 더 힘들어하는 건 어머님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그 이상도 해요.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걸 본인이 더 안타까워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부터 이런 메시지를 좀 진작에 드립니다. 어머님이 옆에서 지켜주시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 수업 안에서는 제가 끌고 가고 제가 만들지만 6학년 때 시작했을 때 중학교 1학년 가기 전 아웃풋을 제가 만들어 봤고, 통상 다른 학원은 2시간, 한 3시간을 안 해요. 저는 어머님들 바로 걱정하시죠. 1시간 반씩 이렇게 재밌는 영어 하다 와서 이 3시간을 지루한 재미 하나도 없는 그 문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머님들도 굉장히 걱정하시죠. 우리 아이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 바로 나와요. 우리 아이는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제가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건 제가 할 거라고. 맛있게 보시라고. 다 합니다. 지금까지 3시간이 힘들어서 또는 이 수업이 지루하게나 재미가 없어서 루즈해가지고 간둔 아이들은 없어요. 그 다른 부분은 있겠지만 그거 역시 제가 아이들한테도 계속 메시지를 주거든요. 이게 왜 안 됐는지, 그다음 이게 이후에 너희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니까 생각이 있는 아이들이라서 납득합니다. 그리고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해봤을 때는. 18개월 동안 문법만 하면 독해나 말하기 실력은 어떻게 되나요? 문법 때문에 스피킹이 안 된다. 문법 때문에 대한민국 영어가 이 모양이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문법을 안 배운 사람들은 영어가 돼야 되는데 왜 그 사람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됐냐.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다가서 접근하게 되면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영어에서는 SVO language라고 말할 정도로 영어는 규칙 언어이거든요. 규칙이 지배하는 언어, 규칙에 의해서 작동되는 이 메커니즘의 언어이기 때문에 한국어는 이제 소리 언어라고 그러거든요. 작동 체계가 다릅니다. 근데 영어는 그 엄격한 규칙에 따라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잘 만들어진 언어의 퍼즐과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국어는 소리로 전달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 규칙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민감하지 않는 언어이죠. 내신을 위한 한국의 입시 방향도 물론 거기에 한몫을 하겠지만, 문법을 했다고 해서 그 말하는데 주저한다는 건 사실 그건 저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문법을 했을 때 아이들은 분명히 더 속도나 훨씬 더 좋아지는 것 제가 이후에도 많이 지켜봤거든요. 지금은 문법을 통해 가지고 스피킹을 잠시 내려놓을지언정 이 문법을 기반이 됐을 때는 충분히 이후에 이 아이가 그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뭐 교환학생이든 이런 데 갔을 때는 속도가 확실히 더 좋구나, 빨라집니다. 스피킹은 말하고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나와야 되는 학습 방향이라 그러면, 문법은 생각하고 쓰거나 생각하고 개념을 정리되어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지식이기 때문에 두 개가 나중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더 아카데믹하고 더 좋은 완벽한 언어로 구사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장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문법이 스피킹과는 좀 다른 라인이긴 해요. 학습이나 잘하기 위한 훈련 방법도 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문법은 절대로 말하는데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어 쓰기는 최종 단계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학문 중에 하나가 라이팅인데, 한국어도 그렇고 영어는 더더욱 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문법 없이 라이팅 할 수가 없어요. 쓰기는 일단 문법이 기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스피킹은 어떻게든 뭐 좀 캐주얼하게 쓸 수는 있겠지만, 이게 라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문법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2016년부터 저희 한국 교육이 기조가 원래 지금 서술형으로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그 16년부터 시작해서 10년이 한번 지났는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문법을 사지선다, 오지선다를 이제 지나가지고 지금은 문법을 가지고 라이팅하는, 영작하는 서술형식으로 많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앞으로는 더 그게 심화될 겁니다. 결국은 문법을 배워서 라이팅도 잘 가야 되는 거고, 그 라이팅이 서술형, 고등학교에서도 아마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문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선행도 아예 안 돼 있는 파닉스 수준만 겨우 벗어난 아이도 학원의 진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간간히 이제 그럴 분들이 계세요. 사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문법에 대해서 일도 모르고, 우리 흔히 말하는 팔품사니 비동사니 이런 것도 전혀 안 돼 있는데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럽니다. 문법은 일도 몰라도 관계는 없다. 어쨌든 그건 제가 만들 거니까. 그리고 그건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요구를 해요. 첫 번째는 리딩, 렉살이라 그러거든요. 뭐 400 있고 500 있고 700, 800. 수능이 보통 한 1200까지 이제 렉살 지수가 올라가는데, 한 400 정도, 500 정도만 렉살이 되면은 제가 얼마든지 끌고 갑니다. 근데 그 정도 높냐고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초등학교 때 영어를 그냥 조금만 접했다 그래도 한 400, 400까지 보통 다 갑니다, 애들이. 그래서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사실 파닉스가 안 돼 있으면 그건 진짜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챙겨서 끌고 가기에 굉장히 한계가 있고 쉽지는 않더라. 학습
태도, 학습 능력이죠. 그러니까 학습 역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에 오면 테스트 보면서 뭐 이거 아니 저거 아니 뭐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저는 일단 아이랑 인터뷰를 먼저 하고 이 아이의 의식을 보는 거죠. 생각이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동기부여도 주고 약간 의식도 좀 바꿔주는 것도 있고, 두 번째가 잠시 시간을 좀 해보는 거죠. 어느 정도 학습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즉 저는 그게 테스트가 다예요. 그래서 파닉스가 없으면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외에는 문법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제가 영어 학원을 운영하면서 교재를 만들겠다고 다짐한 것도 그렇고 저만의 색깔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6학년만 수업하는 학원이며 그리고 문법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뭔가를 한다는 게 학원은 생존해야 되는데 그게 생존이 되겠냐.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이 생존하기 위해서 좀 더 전문화되기 위해서 초중고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그 시기 아이들과 책임질 수 있는 아이들만 받고 목표로 하는 걸 완벽하게 완성을 해서 내보내겠다. 강력한 제가 의지가 지금까지도 소신 있게 지켜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궁금하신 부분이나 저희 학원의 자료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 학원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공영어 김대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